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필자가 최근에 NPL로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경매에 참여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필자는 NPL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NPL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싼 가격으로 NPL을 매입하려는 생각만 하지 배당이나 물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됨으로 인하여 만화로 배우는 경매 시리즈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자가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영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필자학원에서 NPL로 매입한 물건은 수원지방법원 2017 타경 3856호입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물건은 사건 본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감정평가를 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유치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2019년 7월에야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보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농협입니다. 또한 채권 최고액이 33억 8천만 원인데 오랫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원리금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상태의 물건입니다. 필자의 학원에서는 이 물건과 함께 경매가 진행되는 수원지방법원 2018 타경 21,356호 물건의 근저당권을 NPL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물건을 합한 채권 최고액이 42억 200만 원인데 26억 6,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억 6,500만 원을 이 두 개의 사건으로 배분해 보면은 이 33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약 23억 원에 매입을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먼저 경매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총 17명이 응찰하여 필자의 학원에서 33억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금차 법사 가격이 13억 8,400만 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응찰했는지 등은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회차 가격보다도 높게 응찰한 사람이 7명입니다. 보통 경매에서 입찰을 할 경우 전회차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을 하면은 낙찰을 받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무조건 낙찰을 받고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했을 것입니다. 2등을 보면은 금차 법사 가격보다 11억 원 정도 높은 가격에 응찰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택지단지에 위치한 물건으로 용인 경전철 동백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자, 이제 NPL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이 직접 매입을 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이 직접 매입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대부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의 학원에서도 대부회사를 통하여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대부회사를 통하여 매입을 하고 즉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대부회사로 이전을 하고 우리는 대부회사로 넘어온 그 근저당권을 질권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근저당권을 매입하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NPL을 매입하는 목적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PL을 매입하는 목적을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목적으로 하거나 둘째는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하거나 셋째는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함이거나 넷째는 상계 신청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NPL을 매입할 수가 없어서 상계 신청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의 경우인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낙찰 결과에서 봤듯이 다른 사람들은 금차 법사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필자의 학원처럼 33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입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NPL로 매입을 했고 매입한 근저당권의 채권 원리금이 33억 4천만 원을 상회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일 경매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배당 등과 관련해서도 전부 분석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인 배당과 관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만약 NPL을 매입하는 목적이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NPL을 매입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필자의 학원에서 받은 물건을 보면 NPL 매입을 23억 원에 하고 우리가 입찰을 33억 4천만 원에 했는데 이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금액으로 응찰했다면 우리는 채권 최고액인 33억 4천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물론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 비용과 당해세 등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NPL 매입 금액과 배당 금액의 차액은 10억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배당 소득이 10억 4천만 원이 발생하였지만 배당 소득은 0원입니다. 왜냐하면 NPL로 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금은 33억 4천만 원인 것이고 33억 4천만 원을 배당받는다고 해도 차액이 0원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양도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물건을 40억 원에 매도한다고 할 경우 우리는 33억 4천만 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차액 6억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매에서 2등을 한 사람과 같은 경우는 그 차액이 16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도세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NPL로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계 신청 등과 같은 자금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개인이 NPL로 채권을 매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후 상계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회사를 통하여 NPL 물건을 매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매입할 때 저축은행 등에서 질권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저축은행 등에서는 상계 신청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락자금을 납입한 데 있어 자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NPL을 매입 대행한 대부회사에서 그에 대한 자금을 단기간 대여해 주므로 약간의 이자 부담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PL로 채권을 매입해서 직접 경매에 참여할 경우 입찰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필자의 학원에서 이 경매 물건의 입찰 금액을 33억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 물론 필자가 만들었지만은 그 이유와 산식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NPL 매입 금액은 입찰 금액 플러스 대금 미납 보증금 마이너스 당해세 마이너스 경매 비용으로 하여 계산을 하면은 33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입찰한 금액에서 당해세와 경매 비용을 제외하면은 전액 우리가 다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0원입니다. 또한 당해세는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지만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당해세라 할지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의 학원에서 토요일날 강의를 했던 내용은 필자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토요일 강의는 이제 3월달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직접 들리실 기회가 되신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